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어 캠프의 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방학 시즌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영어 캠프죠. 우리 아이를 영어 캠프에 보내면 정말 영어 실력이 쑥쑥 늘까? 발음이 원어민처럼 변할까? 어떤 캠프를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어학원을 운영해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영어 캠프의 실질적인 효과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캠프를 보내면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원어민처럼 발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기 해외 영어 캠프가 영어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단기 연수만으로 발음이나 억양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외국인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의지가 높아졌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영어 캠프가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영어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어 실력 향상보다는 문화체험과 영어 몰입, 환경에서의 경험 그리고 자신감과 적응력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단기 영어 몰입 프로그램이 영어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직접 부딪히며 영어를 살아있는 언어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영어 몰입 환경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음식 주문하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선생님의 지시 따르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과 글로벌 감각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협력하고 언어를 넘어서 감정을 교류하는 경험은 아이들의 사회성과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단순히 교과서 속 영어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의 영어를 체험하면서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경험을 통한 지식 습득, 그리고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발음과 억양 단기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캠프를 통해 아이의 발음이 원어민처럼 변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억양은 단기적인 노출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 언어학자 플리즈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외국어 억양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지영 언어학자의 연구에서도 북미에서 6개월간 생활한 한국 학생들을 조사했을 때 발음이 눈에 띄게 변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대부분 원래의 발음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두 달 해외에 있다고 해서 원어민 발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변한다 해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영어 캠프를 통해 회화 실력은 얼마나 향상될까요? 해외 캠프에서 영어를 많이 쓰면 회화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르트의 연구에 따르면 단기 어학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약 1.5배 정도 회화 실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기간에 영어 실력이 몇 배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몰입 환경에서 더 빠르게 배우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어 캠프를 보내고 싶다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시기가 가장 적절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캠프보다는 전문 영어 캠프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영어 캠프는 현지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강사진의 수준은 높은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캠프를 선택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캠프 운영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보다는 관광,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무허가 업체들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교사의 수준과 교육 과정을 꼭 알아보세요. 캠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인지, 교사들이 영어 교육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지 확인하세요. 소규모 수업과 개별 지도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대규모 강의식 수업보다 아이가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많은 소규모 그룹 활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숙사 환경과 생활 관리가 어떤지 알아보세요.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안전한지,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하는지 체크하세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체육, 예술, 탐방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럼 어떤 영어 캠프가 좋을까요? 먼저는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곳이 어떤 곳이며
교수들의 수준이 어떤지, 또 교육의 질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기숙사의 수준과 식당 운영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영어 캠프가 말레이시아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90% 이상 무어가 학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어가 캠프들이 영어 교육보다는 아이들 스포츠나 주변 관광, 그리고 호텔의 식사 및 시설과 규모를 강조하는 캠프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캠프들이 현지 외국인 대학생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임시로 고용해 캠프 기간 동안 전문 교수로 속여 운영하는 캠프가 대부분입니다. 영어 캠프가 1년 365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 겨울 방학 때 잠깐 운영하는 곳이라 선생님의 실력을 알 수 없고 교실의 시설이나 장소가 협소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학원에서 호텔이나 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해서 운영하다 보니 숙박료도 비싸고 학원과 숙소를 매일 운행해야 하는 차량 비용,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주변 한인 식당을 통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 식사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그 외 수영장장 및 운동시설 사용료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알아보시면 보다 좋은 조건의 영어 캠프 참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영어 캠프는 단순히 영어 실력을 높이는 도구라기보다는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캠프 관광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추천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해당 국가의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